최소의 투자로 합격의 영광을. 안녕하세요. 특거리 공인중개사의 돌뿌리입니다. 오늘은 제 3-2강 법률행위의 요건 기출문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간 네 문제가 출제된 부분이라고 했고요. 이 부분은 법률행위의 요건, 즉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에 대해 물어보는 문제로 총괄적인 법률행위의 요건에 대한 내용과 법률행위의 목적 중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즉 확과 적까지의 내용까지만 오늘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법률행위의 목적 중 사회적 타당성은 반사회적 법률행위, 이중매매,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것은 각각 한 문제가 출제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따로 강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풀 네 문제의 기출 문제는 여기 사회적 타당성까지 포함해서 나오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을 물어보는 문제도 있었는데요.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총칙 돌송은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지만 오늘 또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은 사인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법률관계는 권리관계로 나타나고, 권리관계는 이러한 도표상 권리변동, 즉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요건 중 법률행위하고 법률규정의 구분점은 의사표시가 있느냐에 따라서 나타나시는데요. 법률행위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법률행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라는 법률요건으로 당사자가 의혹한 대로 원하는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그 법률행위가 완전한 효력을 발생하기에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이 필요하다. 그 성립요건은 일반적 성립요건과 특별 성립요건이 있는데, 일반적 성립요건에는 당사자 법률행위의 목적, 의사표시, 특별 성립요건에는 설립동기, 일정한 양식, 신고, 물건의 인도와 지정행위의 완료, 합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효력요건에는 오늘 효력요건에 대해서 잘 알아봐야 되는데요. 특히 효력요건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효력요건은 일반적 효력요건과 특별 효력요건으로 나누는데요. 이것은 유효와 무효, 취소의 문제라 했습니다. 모든 걸 다 효력요건을 다 갖추면 유효인 것이고, 못 갖췄을 때 무효가 될 수도 있고 일부는 취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 효력요건에는 이 일반적 성립요건을 조금 구체화시켰다, 그렇게 보자고 했습니다. 당사자가 권리 능력, 행위 능력,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고, 법률행위의 목적이 합과 적사가 있어야 된다. 의사표시에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없어야 된다. 특별 효력 요건에는 대리권의 존재, 조건의 성취, 기한의 도래와 유언자의 사망, 물권 변동에 있어서의 등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 계약에 있어서의 간헐간청의 허가, 학교법인 기본재산 처분에 있어서의 간헐간청의 허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는 부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과 적에 조금 더 좀 확장해서 설명을 하면, 확정성에 이게 지금 법률행위의 목적, 이 부분의 학과 적이었죠. 그 목적의 확정성, 이것은 이행기까지 확정성이 있으면 된다고 했고요. 가능성, 이게 법률행위가 가능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이냐 후냐에 따라서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으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다시 총 6가지로 나눠 볼 수 있겠는데요. 그게 이제 무효 부분은 여기에만 있으니까 전부 불능, 원시적 객관적일 때 전부 불능일 때 무효가 있고요. 여기 후발적 불능은 원칙적으로 후발적 불능은 유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기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 채무 불이행의 문제, 채무자에게 기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 위험 부담의 문제가 발생하는 데였습니다. 요 부분, 요 6가지 부분을 조금 나누어서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법성은 단속법규와 효력법규, 요걸로 나누어지는데요. 그거 나누는 판례가 단속법규로 본 경우, 효력법규로 본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민법 흐름대에서 봤을 때 우리가 배울 부분은 여기가 되겠습니다. 법률행위의 요건 부분이죠. 법률행위의 요건, 이런 부분은 앞에서 봤지만 요 효력요건, 요 부분이 오늘
문제와 관련이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농지법상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효력 요건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적법성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속법규에 해당되는 경우, 효력법규에 해당되는 경우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저 돌뿌리 생각은 단속법규에 해당되는 경우 요 8가지를 반드시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 외에는 효력법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판례를 다 외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일단 요 정도 8가지 정도는 외우고 그 외에는 아는 거 가지고 이제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법규에 해당되는 경우를 외워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반대쪽은 이게 아니면 효력법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단속 규정은 여기 단속법규에 해당되는 경우는 유효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 성립 요건에 해당되는 것들과 특별 효력 요건에 해당되는 것들에 제가 그 저번 시간에 법률 조항들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암기하기 편하도록 한번 보시라는 내용이었고요. 이걸 뭐 암기를 하라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아, 요렇게 법전에 요런 말이 있구나. 이런 말을 성립 요건으로 봤구나. 학자들이 그런 식의 연결고리를 찾으셔가지고 좀 암기하시는데 편하라고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꼭 알자 부분은 아까 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기출문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2017년 제28회 기출 A형 45번 문제였습니다. 법률행위의 효력요건과 관련이 있고요. 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돌뿌리는 아닌 것에 X를 치고 들어간다 했죠. 그래서 다음 중 무효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로 체결한 매매계약. 이 부분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의사표시와 관련된 통정 여기 뒤에 보시면은 통정한 허위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무효이고요. 아직 안 배웠지만 2번 주택법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하여 한 전매약정은 이것은 아까 봤던 6페이지 쪽에 보면은 단속법규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X. 그러면 실제 문제에서는 여기까지 풀고 그 다음으로 문제로 넘어가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 무효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한번 해설해서 보면은 핵심 키워드는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입니다. 법률행위의 무효와 관련하여 총괄적인 문제라 보실 수 있는데요. 효력요건은 일반적 효력요건과 특별 효력요건을 총괄해서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2번이었고요. 1번 상대방의 통장 허위로 체결한 매매계약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사 표시에서 나오는데요. 민법 제108조 통정한 의의 의사 표시로서 무효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조항은 나중에 무효와 취소해서 나오게 되는데 이런 문구가 있으면 상대적 무효를 얘기합니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으면 이런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절대적 무효라고 하죠. 그거는 조금 있으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반사회적 질서 행위와 불공정한 법률 행위 그게 해당이 되는데요. 조금 이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주택법 전매행위 제한을 위한 전매약정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관련해서 민법 조항을 보시면 의사표시 나중에 이제 강좌에서 보게 될 건데요. 107조부터 110조까지 요 4개의 의사표시와 관련해서 하자가 있는 경우인데요. 107조는 비진위 의사표시에서 무효이고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상대적 무효라고 했습니다. 절대적 무효가 아니고 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무효 상대적 무효 109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취소고요. 상위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네 가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참고만 해주시고요. 그리고 3번 간헐 간청에 허가 없이 한 학교 범인의 기본재산 처분. 아까 봤던 5페이지의 특별 효력 요건에 6번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4번과 5번 같은 경우에는 민법 103조 104조의 절대적 무효, 반사회적 질서의 법률행위 무효로 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무효로 한다. 요 사회적 타당성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들은 한 문제거리가 각각 한 문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알아본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다 무효에 해당되는 판례인 것입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이 자꾸 간질간질해서 그렇습니다. 문제 2번 2013년 제24회 기출 A형 42번 문제입니다. 법률행위 요건과 관련되어 있고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아닌 것에 X를 치고 가겠습니다.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음 판례에 의한. 이 부분은 조금 쉬운 문제인데요. 보면 대리행위 대리권의 존재,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 법률행위 내용의 적법성. 요거는 적법성 학과 적사에서 적법성이 없으면은 당연히 무효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구역 이거 있었죠. 다 여기에 특별 효력 요건 1, 2, 5번은 특별 효력 요건이고 4번은 일반 효력 요건 중 학과 적법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따라서 3번이 답이 되는데요. 3번에서 답이 나오면 4, 5번은 안 읽는다고 했습니다. 예, 해설을 보면은 키워드는 법률행위의 효력 요건이고요. 5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3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법률의 효력 요건에 해당되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아까 적법성 여기 효력 요건에 해당되죠. 그리고 대리권의 존재, 조건의 성취, 조건의 성취, 그리고 토지 허가 거래 구역의 간헐 간청의 허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정답은 좀 쉽게 이 문제는 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문제 3번 2010년 제21회 기출 A형 56번 문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닌 것에 X를 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는 규정. 이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는 규정은 효력 균형 중 단속 법규에 해당되기 때문에 유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X를 치고 바로 답을 잡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요 2, 3, 4, 5번은 다 효력 강행 규정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돌뿌리가 실현한 교재 보시면은 여기 6페이지에 보면 효력 법규에 해당되는 부분에 실려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단속 법규에 해당되는 것을 알고 가자. 그 외에는 이거라고 생각을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 판례를 전부 알고 문제를 풀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만 제대로 알더라도 제가 볼 때는 거의 풀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량을 믿고 자기를 믿고 돌뿌리도 믿고 그래서 공부량을 좀 줄이도록 하셔야 됩니다. 모든 걸 알려고 하면은 다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본인만 조금 정보에 굶주리게 되고요. 그 정보를 찾아서 계속 돌아다니고 결국은 그 구한 정보를 다 자기가 소화하지도 못하고 시험을 치러 가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여기에 나온 것만이라도 확실히 알면 저는 문제를 꼭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 나오는 것은 그냥 찍고 넘어가는 거죠. 그런 것까지 맞추려고 생각을 하면은 너무 공부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따라서 1번에서 찍고 2, 3, 4, 5번은 이런 기출 문제에 나왔으니까 여기서 2, 3, 4, 5번을 이런 것은 강행 규정이구나 한번 읽어보고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속 법규 여기 8가지에 해당되는 것만 조금
확실히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4번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요 돌뿌리는 옳은 것에 동글베이 치고 가겠습니다. 1번 타인 소유의 부동산은 매매 목적물이 될 수 없다. 돌뿌리가 이걸 보는 순간 조금 애매했습니다. 따라서 세모를 치겠습니다. 2번 정지적 군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는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이다. 당연한 얘기죠. 따라서 동글베이 치고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하고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4번 또 뭐 1번은 조금 보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요. 답을 찾는 데는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3, 4번은 절대적 무효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라 했고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절대적 무효라 했습니다. 절대적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요. 주인이 법률행위에 무효의 주인이 추인한다고 해서 무효를 추인한다고 해서 유효가 되지 않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배울 건데 일단 그렇다. 그리고 계약이 체결된 후 매매계약의 건물이 전소된 경우 이것은 아까 가능성 부분에서 봤죠. 원시적 불능이냐 후발적 불능이냐. 후발적 불능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매매계약은 유효인 것이죠. 따라서 답은 2번에서 찾기는 쉬웠습니다. 그럼 2번에서 동글뱅이를 치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설은 법률행위의 효력 요건이고요. 총괄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죠. 1번은 될 수 없다. 틀렸다고 했죠. 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적용을 받으므로 무허가 건물의 임대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임대가 가능하니까 매매도 가능하다. 그래 보시면 되겠고요. 2번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는 효력 발생. 당연한 거죠. 이거는 5페이지 조건의 성취 기한의 도래는 특별 효력 요건이었습니다. 3, 4번은 아까 보시듯이 103조, 104조 여기에 해당되고요. 무효이고 절대적 무효입니다. 절대적 무효는 무효로서 선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률행위의 목적이 학가적사라고 했죠.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5번은 아까 얘기했듯이 후발적 불능에 해당되고요. 유효가 되는 것이죠. 채무자에게 기책 사유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해결 방법은 채무불이행이냐 이윤부담이냐 이렇게 나눠진다 있고요. 그걸 좀 더 상세히 알아보면 이렇게 가능성을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 있고요. 그거에 대한 법률 조항 해결하는 여기 각각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해당되는 법률 조항을 뒤에 찾아 놨으니까요. 그걸 한번 보시고 참고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빨리 한다고 진행을 한다고 했지만 벌써 한 18분 정도 강의가 진행됐는데요. 너무 좀 긴 강의가 된 것 같아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강의 자료는 네이버 카페에서 다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